안녕하세요. 임주천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저기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써주시고, 저는 안 쓰고, 이렇게 강의를, 죄송합니다만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혹시 제가 감기가 좀 있어요. 가실까봐. 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것은 자기주식 취득하고 최근 동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주식 취득이 좀 복잡하죠. 법률적으로 좀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동향이 이제 더더군다나 더 이제 중요한 문제로 들어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지난번에도 강의를 이걸로 했었는데, 이게 변화 사항이 좀 약간 있어서, 오늘 변화된 부분을 좀 같이 좀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요게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목차는 그 이익소각 컨설팅의 경과, 그동안에 어떻게 이제 이익소각이 진행되어 왔는지 하고, 이익소각에 대한 이제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에어컨 좀 꺼주면 안 될까요? 바람이 너무 세게 와서 지금. 오히려 더 세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익소각에 대한 세무조사, 그 다음에 현 시점에 이익소각 세무조사는 이제 최근의 동향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같이 보시고, 그리고 세무조사 대응 방향 및 불복 청구의 쟁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세무조사가 된다는 건데 뭐 어떻게 합니까? 대응해야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불복 청구의 쟁점은 뭐고,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 이제 앞으로의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에 대해서 업무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은 차이가 있는지,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가, 다르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고려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저는 올해가 37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세무사업이. 이제 거의 이제 뭐 많이 은퇴들 하는 나이인데 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것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다른 건 뭐 그렇고, 여기 그 연수, 제가 연수를 좀 많이 했어요. 과거에 이미. 예, 현재는 세무법인 세름텍스의 대표 세무사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이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건가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식 명의신탁 환원에 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또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의 변동되는지, 또 가업승계 사전증의 특례라든지, 또는 세무 컨설팅과 보험들이 또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이런 업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근 동향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세무 컨설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어떤 이제 정보를 교류하자, 이런 측면으로. 어차피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저도 전문가고 여러분 전문가고 한데, 이런 정보들을 좀 자주 접해서 그 컨설팅을 하는데 좀 자신감도 갖고, 대신에 무작정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서 정확히 맥을 짚어주는 그런 것이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세무사나 이제 전문가 쪽에서 그 세무 신고에 관한 거, 예를 들자면 뭐 기존에 신고하는 거, 기장이나 세무 조정이나 이 보편적인 것들,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완전한 이제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컨설팅 파트를 좀 자신감을 가지고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나서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익소각을 시행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님들이 이제 의기가 좀 떨어지고, 내가 다시는 이제 컨설팅 같은 거 안 할 거야 라는 생각 갖게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죠. 어떤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컨설팅의 활용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법률적으로 이제 불복 청구라고 하는
법률적 자신감도 또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꼭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냐.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익 소각은 이익 소각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2018년도 이전부터 이익 소각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이때 이제 감자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주식을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가 이제 감자를 받아들여서 그 주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자를 시키는. 근데 이제 감자는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도 거쳐야 되고 뭐 공고도 해야 되고 뭐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익 소각이 좀 더 편리하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이익 소각 컨설팅이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리고 2020년도 들어오면서 각종 매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익 소각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역량이 발휘된 것 같아요, 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법률이 요 당시에 어떤 법률이 하나가 이제 시도되고 있었냐면 유보소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과세를 한다. 이게 지금 법안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쓸도 틈타서 이게 이익소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보소득을 줄이는 거거든요. 유보소득을 축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유보소득이 많은 데들은 앞으로 세금 문제가 많을 텐데 이익소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막 당위성을 가진 것처럼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또 이제 큰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 광고를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2년도까지 1년도 오는 거예요, 이제. 이익소각 컨설팅이 뭐 제가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만능 괴물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만능 괴물로. 왜 만능 괴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이익소각은 어디까지나 상당히 법률적으로 좀 정교한 어느 부분도 존재하고, 나름 그 목적도 좀 필요하고, 이제 절차적으로도 깔끔한 절차가 필요하고, 관계자들 간의 어떤 또 입장이 다른 입장도 있는 건데, 너무 단순한 어떤 방식으로 그냥 주식 증여해서 그냥 없애면 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괴물이죠, 걔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컨설팅 마인드가 이게 제대로 돼 있는 정확하게 어떤 컨셉을 가지고서 딱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괴물이 된 거죠, 걔가.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과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른 거죠. 야, 이거 좀 이상해. 이상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좀, 손을 좀 봐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22년도 정도에 가게 되니까, 생기자면, 이익소각 컨설팅에 이제 제가 소규모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익소각을 전체적으로 그 하나의 컨설팅 파트로 보고 이제 늘 연구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파트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하나 생겨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단건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아무래도 그 시장의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캐치할 수가 없죠. 일단 한 것만 보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 그분이 각종 교육을 계속 다니면서 최근 동향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이게 기간이 보통 준비하는 것부터 종료 때까지는 뭐 길게는 한 8, 9개월까지도 가게 되고 심지어는 1년도 가는 경우도 있거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이제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환경 변화에 좀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보면 좀 위험하다.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이미.
정말 하자면 이게 22년도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좀 이게 좀 갔어. 그러니까 조금 오늘은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죽을 수가 있어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게 세무조사가 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세무조사가. 그리고 어느 강의를 들을 때는 또 세무조사해서 자기는 조사 과세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과세가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소득이 그 증여받은 주주에게 귀속이 되면 당연히 과세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지금 사실 현재는 소득의 귀속 유무와 관계가 없이 지금 과세가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이익 소각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다 과세가 되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세하는 쪽 입장에서는 과세의 논리를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들은 과세 안 할 논리를 만들어요.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과세가 될 것인데 왜 그걸 했느냐라고 하면 과세가 될 줄은 몰랐죠. 네.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를 보시면 논리가 좀 상당히 합당하죠. 논리가 합당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세청이 좀 과세 쪽, 과세 관청이 좀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제가 그래서 무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래서 21년도에 이게 이제 21년도 4월쯤에 다수의 이익 소각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과적, 그 다음에 과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 10월에 과세하는 걸로, 일괄 과세하는 걸로 종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분 가액이 수종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